올해로 13년째 한국과 폴란드의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서 세미나를 열며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영광교회 전두호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저희가 한국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로 13번째로 열리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1년에 한 차례 이제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금년에는 7월 8일에서 11일까지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열리게 됩니다. 아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금년 한 6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교단 행사에서 사실 폴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처음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예, 2005년에 처음 모이게 됐는데 우리 종의 파송 우리 김상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폴란드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와 또 여러 몇몇 목사님들 참여해서 13년째 이어오게 되고 거의 한 50여 교회들이 거의 한번 참여 회원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세미나가 주요 프로그램이고 또 기타 다른 또 행사들도 있나요? 그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폴란드 목회자들 현장 방문도 해보고 네. 그다음 세미나 기간 동안 이제 한지 공연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이제 그 폴란드 목사님들이 가보기 어려운 현지 살면서도 못 가본 관광지나 시내 유명한 곳에 함께 관광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폴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최근에 가장 좀 유명해진 것이 네. U20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좀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평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계 소식으로 폴란드를 접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만큼 좀 기독교 활동이 적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 폴란드를 보면 이 개신교가 한 0.3%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생활이 상당히 그 어려워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또 신학적 교육도 힘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사실 폴란드 하면은 공산권 국가였던 것으로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나라의 종교 분위기도 영향을 거기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고 아마 그 사회주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캐토릭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좀 뿌리 내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영화였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 영화 보면 폴란드인 선생님이 북한의 고아 수십 명을 사랑으로 키운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과 좀 관련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상당히 놀랬고, 네. 그냥 저희들 때 만나니까 이제 폴란드 사람 상당히 반가워하고, 또 이 그 TV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 얼굴을 실제로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 북한 선교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또 몰랐던 사실이 영화를 통해서 집중됐기 때문에 폴란드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목회자 아카데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무래도 13년째 목회자분들이 함께 만나시고 또 정보를 교류하시다 보니까 양국의 교회가 좀 서로 함께 좀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한국과 폴란드 교회 교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과 그 폴란드 교류 상황 보면 이제 우리 그 폴란드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소개되는 찬양 예배, 네. 새벽 기도 이런 걸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자기들도 와서 이제 과거에 한 번이 방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왔고 명성교회도 왔다 가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네. 열심들이 있어요. 그 저희들이 이제 폴란드 목사를 보면 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중에도 이제 고아들을 돌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목회를 볼 때 네. 이 기독교의 그 주님의 정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몸에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상황을 통해서 서로의 교회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좀 이어오고 계시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이제 유럽의 선교를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유럽은 선진국이고 또 경제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외모를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 영적으로 많이 궁핍하고 그다음에 이슬람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비록 적지만 개교회가 성장해서 폴란드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네. 유럽 전체에 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선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한국교회가 역할을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 올해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특별히 좀 준비하고 계신 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금년에 이제 주로 이제 설교가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네. 이제 신학적 교육들도 그렇게 이제 능력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걸 좀 전하고 또 제가 다 모르지만 이제 저는 설교 이렇게 준비한다 제 경험을 전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설교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폴란드가 저희들이 1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실버 선교사고 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면 차기 지도자를 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에도 자기 지도자를 좀 이렇게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폴란드 목회자나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네. 또 설교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행사가 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그런 협력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신 한국과 폴란드 목회자 간의 유대처럼 믿음의 끈도 더욱더 좀 견고해지길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전두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